단계별 집행계획. 수리권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3개월 있어요. 3개월. 자, 여기서 볼 거는 얘밖에 없어요. 다른 것도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건지. 숫자는 외워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도시군 계획설에 관한 도시군 관리 결정 고시가 있으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얼마 이내에 수립하는가요? 3개월 이내에 수립해라 그랬어요. 3개월에. 수립을 하고 그 단계별 단계는 1단계, 2단계. 이것은 3년 이내에 할 것. 얘는 3년 후에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 3년 이내, 2단계는 3년 후.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수립하는가 보면은 여기다가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입안한 사람이 있어요. 입안한 사람. 누가 입안하는가 보면은요, 우리가 봤는데, 먼저 기본적으로 서울은 서울시장이, 인천은 인천시장이, 세종시는 세종시장, 제주는 제주도시장, 남양주는 남양주시장, 연천은 연천군수가 해요. 이 사람도 입안하죠? 자기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건. 그런데 국가기획 관련되거나 둘 이상의 시도에 관련되면 누가 입안하게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 누구도 입안할 수 있어요? 도지사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입안할 수 있는데 보통은 얘가 하니까 단계별 집행계획도 얘가 수립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시장, 군수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남양주시에 이 도로는 시급하니까 올해 안에 이 도로는 외곽도로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당장 급한 거 아니고 돈도 좀 없으니까 3년 넘어서 해야 되겠다. 얘는 1단계, 얘는 2단계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도시군계획설 사업이 있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에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1년 지나면 1단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잠정적으로 내가 4년 있다 해야지 하는 것인데 1년 지나면 3년 이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매년 검토해야 돼요. 매년 검토해서 2단계 집행계획에 있는 내용을 1단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겠죠? 그래서 매년 검토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를 남양주시장이 입안한 것도 있지만 경기도 전체에 걸치는 도지사가 입안한 것도 있고 대한민국 전체에 걸치는 국토교통부 장관 입안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언제 설치할 것인가를 얘가 결정하면 안 되고 누가 결정하겠어요? 국장이나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가 있다.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된다는 걸 알면 이런 말들이 쉬운데 따로따로 외우려면 이게 다 흩어집니다.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자, 이제 사업을 누가 하는가?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상 사업 시기가 됐어요. 사업을 해야 되겠죠? 누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겠다고 한 이 사람이 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그런데 얘가 하겠다고 했을 때는 얘가 사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가 사업하는 게 원칙이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시장, 군수. 같이 써볼까요? 이야기 더 좀 쉽게. 여기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시장, 군수. 얘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누가 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 마찬가지로 사업도 얘가 할 수 있고 또 누가 할 수 있어요?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앞에 있는 표현들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원래. 국가계획과 관련되니까 얘가 입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서 얘가 사업하는 거예요. 말들이 약간씩 다른데 전체로 같은 말들이에요.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장이. 그리고 광역 도시계획 관련된 광역시는 도지사가. 그 말들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또 그 뒤에 그런 말 없어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가 할 수 있어요. 그 말처럼 추상적인 포괄적인 말들이 있을 때는 앞에 있는 말들 신경 쓸 거 없어요. 얘가 할 수도 있다. 근데 사실은 다 거슬러 올라가면 얘가 이렇게 한 거라고 평가돼요. 꼭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연결하면 할 수 있어요. 사업할 수 있고. 얘가 이제 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둘 이상에 걸친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독으로 하면 안 되고 협의해야 돼. 협의해서 사업할 자를 정하게 되는데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서로 자기가 하려고. 국가 예산을 더 많이 따기 위해서 내가 하겠다. 서로 딸 때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서 협의가 안 되면 누가 결정해 주면 돼요? 도지사가 사업을 할 자를 정해주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이 막 다투고 있어요. 그럼 누가 결정해주면 돼요? 그 위에 있는 사람. 국토교통부, 중앙정부, 국장이 이제 결정해주면 돼요. 이거는 여기서 공부할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체계가 그냥 정해져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시도사가 있고, 도지사 밑에 누가 있어요? 시장 군수가 있고. 그래서 걸친다면 협의, 안 되면 도지사.
협의 안 되면 국장. 이렇게 되는 건 뭐 항상 여기뿐만이 아니고 뭐 어디나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그건 이제 안 쓰고 생략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근데 사업을 얘네들이 안 하고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도 있죠. 지정받은 사업 시행자도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네가 해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이제 중개사 시험 기획 뭐 했지만 그것도 단계별 집행기에 내가 이제 자금을 만들어서 3년 있다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난 아직 젊으니까 노후를 대비해서 뭐 10년 있다 해야 되겠다. 10년 있다 하면 안 돼요. 더 어려워지니까 빨리 해야 될 때든. 그러면서 이게 하겠다 하는데 자기가 어려우면 맡길 수도 있어요.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 합격 자격증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자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아들을 대신 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정받은 사업 시행자. 얘가 본래 하는데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을 근데 공공시행자가 있고 민간시행자, 사적인 사업시행, 사인이 할 수도 있어요. 공공시행자가 있고 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공시행자는 이제 공공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하면 그냥 이렇게 한국 무슨 공사 나오면 여기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공적 사업시행자. 이게 이제 여기에 있는 사업시행자와 도시개발법의 사업시행자, 정비법의 사업시행자, 주택법의 사업시행자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냥 그 안에 이 블랭크 안에 들어가는 말 신경 쓰지 말고 한국 무슨 공사하면 공공시행자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자체는 지방공사 하시면 되고 얘네들은 공공시행자 돼요. 어딘가는 뭐 공익법인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신경 쓰지 말고 이 정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민간 사인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것만 썼지만 여기 말고 뭐 구청, 구는 여기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서울시가 구를 사업시행자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데 국가기관, 다른 기관, 국토교통부 아닌 다른 기관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안 썼습니다. 시험에서 거기까지 안 물어보니까. 공공시행자면 얘네 두 정도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민간을 사업시행자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업시행자가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이요. 사업을 하게 되면 필요한 토지를 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사용은 뭐 내려 붙어놓으니까 몰라세요. 자, 사용은 이제 지상권을 뭐 100년 설정해서 공원으로 쓴다라든가 이러면 사용한다고 말하는데 그 말이죠. 근데 이 말하고 구별해야 돼요. 이 도로 설치하는데 인접한 토지를 재료를 쌓아놓거나 현장 사무소 설치하는 것 이거는 사용한다고 안 그러고 일시 사용한다 그러죠. 사업하는 기간 동안에 3년 쓴다 이러면 일시 사용 그러고 여기서 말하는 사용은 여기 지상권을 설정해서 100년 쓴다라든가 이걸 말하는 건데 구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사용 나오니까 헷갈리는데 이 말은 무시하고 오니까 여기는 뭐라고요? 일시 사용. 그러니까 수용, 일시 사용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나중에 이런 수용 같은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럼 토지를 수용해서 제가 오다 보면 차를 보면 훅 오다가 길을 뭐 내비가 잘못됐는지 길이 이상한지 해가지고 800원을 2번 내고 어떤데 3번 내고 그러는데 저쪽에 올 때 어쨌든 이 문 설치해놓고 돈 걷잖아요. 여기서 산적도 아니고 어떤 톨게이트 큰 문을 만들어 놓고 돈 걷어요. 여기서. 근데 이걸 사인이 여기 사인이 여기에 문 닫아놓고 돈을 받는데 여기에 있는 연고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땅을 수용해 가더니 문 걸어 잠그고 돈을 걷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런 자들에게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하려면 얘가 적어도 여기 있는 토지에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3분의 2는 이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수용해도 뭐 그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얘네는 공적 사업 시행자는 공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이렇게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에 있는 사인하면 사실은 엄격하게 틀린 말이 되는 게 왜냐면요. 사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공공시설을 설치해서 관리청이 무상 귀속시키거나 또는 공공시설 아닌 어떤 시설을 설치해서 기부채나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아까 이 사람이 부당이득을 취할 것 같으니까 3분의 1 소유하라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 아닐 때는 갖출 필요가 없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그 세 가지가 간단한 것 같지만 법률 근거 조항이라든가 이걸 다 나열하고 그걸 쓰게 되면 이 사람을 제외한 사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하려고 그러면 얘도 빼고 이거 다 빼주고요. 얘가 빼고 그리고 아까 말한 법률 조항 다 빼고 이 사람들은 토지를 3분의 2 소유하고 있을 때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하려면 이제 시험지에 한 2장 정도가 필요했죠. 너무 과장했나? 한 페이지는 적어도 한 페이지는 필요해요. 내요 안 내요? 안 내고. 그럼 이제 아까 공공기관을 제외한 이 사람들 제외한 그랬잖아요. 그럼 근데 얘를 내 이제 얘는 3분의 2 소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한국 무슨 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를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나와요. 그 숫자도 아무렇게나 막 말해요.
어차피 숫자가 맞아도 틀렸고 숫자가 틀려도 틀리고 막 아무렇게나.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아요? 틀렸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이 틀렸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래서 얘는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얘가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고 얘가 그러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해서 틀리게 나와요. 이제 여기는 100% 그래 틀리면. 나중에 도시개발법에 하면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이에요. 도시개발구역이 정해지면 사업시행자가 여기 토지를 또 수용할 수 있거든요. 수용. 근데 민간이 이 토지를 수용하려면 얘하고 똑같아요. 토지 면적 얼마를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3분의 2. 그리고 여기는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얘하고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맞는 말 나와요. 여기서는 이 사람을, 이 요건을 갖춰야 되는 사람을 아닌 사람을 빼고 나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운데 여기는 이 요건을 갖춰야 되는 사람이 우리 법에 그냥 근거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는 사인입니까? 공인입니까? 사인이죠. 그래서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수용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 토지 면적이 얼마를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그리고 여기는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여기는 맞는 말로 나올 수도 있고 여기도 역시 틀린 말 나올 수 있어요. 여기는 한국 무슨 공사하는 것은 이 블랭크 안에 들어가 있는 말은 얘하고는 좀 달라요. 다르지만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한국 무슨 공사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이 요건을 갖춰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지방공사 틀렸죠? 그렇게 이제 국가, 지자체 틀렸어요. 자, 그래서 얘하고 얘는 취지가 같은 거예요. 도시개발법의 여기 내용과 여기에 내용이 달라요. 취지가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이제 한국공사는 이러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본래 시행자 이런 것들은 뭐 본래적인 시행자는 잘 안 물어봐요. 예외적인 시행자를 많이 물어봐요. 이게. 그 협의 안 됐을 때는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경우에 결정되니까 됐고, 이제 지문 중에는 나오겠지만 이제 얘를 많이 답은 얘가 될 가능성이 많고, 이제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하려면 이제 언제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이 뭐예요? 실시계획. 공사 일정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다가 어떠한 도로를 만들 것인가. 어디에다가 어떠한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이미 다 저기 앞에 있던 거예요. 여기서 결정한 거 이거 만들어야 되는 거죠. 다른 내용 하면 안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실시계획 작성하면 인가를 받아야 돼. 지멋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뭐 지멋대로 꾸불꾸불 지네 집 앞에다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가 확인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받느냐? 저기에 있는,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원칙이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장. 별별은 뭐 무시해도 된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중에 누구예요? 일반 시장 군수는 할 수 있는 게 아까 여기 하나 있었는데 일반 시장 군수가 하는 거 뭐였었죠? 지구다. 얘만 할 수 있고. 그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할 때는 누가 할 수 있어요? 대도시장 할 수 있어요. 대도시장. 자,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결정권이 있으니까. 근데 대도시장 이하의 시장, 군수, 기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들은 여기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이 실시계획이 저기 앞에 있는 내용과 다르면 안 되거든요.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인가는 괄호, 그러니까 누가 받고 누가 안 받는다, 이것은 명확하게 여러분들 구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를 복습한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복습한 거다. 자, 실시계획 인가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받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뭐 받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괄호 해놨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준공업사도 괄호예요. 왜 괄호죠? 도지사는 준공업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대도시장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기가 결정권이 있거든. 모든 권한을 그 사람에게 이름한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걔네들은 준공업사도 필요 없어요. 자,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먼저 이 사업이 너무나 부담이 돼요. 그럼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죠? 분할 시행할 수 있어요. 그럼 분할 시행하면서 분할된 구역별로 여기서 여기까지 언제 끝내겠습니다. 실시계획 작성해서 이것에서 준공업사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공사구간 언제 끝나겠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받고 이거에 따라서 또 준공업사 받을 수 있고. 이처럼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다. 자,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여기에 이걸 공원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 공원이 너무나 좋으면은 옆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주차장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기다가 인가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조건부 인가. 그래서 분할 하는 말 공법에 나오면 다 맞다. 조건 하는 말 나오면 다 맞다.
그냥 거절당하는 것보다는 조건을 붙여서라도 맞죠. 이게 낫죠. 그래서 조건부 인가, 조건부 허가, 조건부 승인 이런 말 하면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행정법에서는 이 인가라든가 허가 승인은 법의 근거가 없어도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통설이에요. 근데 거절하는 것보다 낫거든, 조건부 인가가. 근데 이제 현대국가에서 싹 갈수록 법적인 근거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을 요구해 자꾸. 그래서 법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붙여놓은 거 이제. 그래서 주택법에도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게 있는데, 사업계획 승인, 아파트 건설계획 승인 같은 거 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게 있어요, 법에. 이게 최근에 나온 거예요. 전에는 없었는데 없어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해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건을 실제 많이 붙였어요. 아파트 건설 그런 게 대한 사업계획 승인하면서 대신에 네가 도로, 진입도로 개설해라. 막 이런 조건을 붙였는데 그런 것들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또 조건을 이렇게 하달받은 자가 막 좀 반감 가지고 왜 이렇게 과다한 조건을 붙입니까? 막 따지기도 하고 하니까 법의 근거를 명확히 해서 너무 과도한 조건을 붙이지 마라. 이 사업과 무관한 조건을 붙이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제 법에 자꾸 붙이는 거예요. 그건 해석상으로도 당연한 거예요. 하는 것 사실인데. 자, 그래서 어딘가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이 조건을 이행 안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행보증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보증금 제도가 있을 수 있다. 얘는 꼭 이거하고 꼭 관련된 것만 아니지만 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연결하면 되겠어요. 이행보증금 제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건을 이행하려면 아까 여기다가 도로 주차장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원 조성 살치게 인가를 해줬어요. 근데 이 기반에서 설치 안 하고 여기 이제 사업 끝났다 준공사 봤더니 뭐 휘록 도망갔다 뭐 이런 경우 잘 없겠지만 혹시 극단적으로 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이행 보증을 통해서 또 공사를 여기서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런 그 조경을 그대로 도와줘야 되는데 공사하다가 막 허물어 틀었어요. 그럼 이것도 원상복구 해야 되거든요. 안 했을 때 이행 보증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행정청이나 공공기관이나 사인이 있을 때 누가 먹튀하겠어요? 먹튀 누가 해요? 사인. 이렇게. 아무튼 박찬호는 자기가 먹튀가 아니다 열심히 했다 그러는데 아무튼 먹튀의 대표적인 인물로 가끔 나오는데 그 사람 이제. 굉장히 그 계약금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근데 그 사람 능력이라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사인이 이제, 그래서 7조. 이행보증은 여기만 연결돼요. 자, 여기 공공기관, 한국공사, 지방공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는 도망 안 가요. 자, 그래서 여기도 얘한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안 물어봐요, 거의. 한국 무슨 공사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그거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행보증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보증 이런 말 나오면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보증 이거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냥 있는 존재 자체가 보증을 받은 거예요. 법에서 이 기관들은 약속을 지킬 것이다, 법을 지킬 것이다, 보증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디 나오더라도 한국 무슨 공사, 지방공사에게 뭐 보증금을 예치해야 된다, 또는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어디나 나와도 분할할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행보증금 이 제도가 있을 때 공공기관에게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하는 건. 그리고 이제 개인으로서 이거는 공적인 사업이고 개인으로서 사적인 영역에서도 얘네들이 이런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도 얘네들은 이행보증금 예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이거예요. 안 한다. 실시계획은 이제 이 정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면 이제 여기서 토지를 뭐 할 수 있다? 아까 수용할 수 있다고 했죠? 토지를 수용할 때 우리 법에서 이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언제 할 수 있다,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있는데 자세한 절차 같은 게 있어요. 원래 수용하기 전에 사실은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내용을 알면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지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용어가. 수용하기 전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가 우리 헌법의 기본 질서예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는 것은 공공복리에서 직접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시장경제 기본 원칙이 사유재산권, 사적 자치 원칙이거든요. 계약을 할지 말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거. 민법 있잖아요. 내용도 방식도 상대방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가장 기본으로 이걸 협의 매수하는 게 원칙이에요. 협의 매수.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근데 협의가 안 되면 보완적인 제도로서 강제 수용하는 거 이제. 그러니까 이 가격에 대해서 여기에 이러이러한 토지를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면 이 토지를 앞으로 이제 사업에 필요한 토지입니다. 다 고시를 또 해줘요, 이제.
그러고서 그 토지에 대해서 이제 이 실식 전에도 전에 할 수 있어요. 전에 아까 3분의 1 소유해라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협의 매수를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협의 매수가 안 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강제 수용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수용하다 보면 그 가격이 서로 협상이 안 되니까 수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당사자 간에 아무리 뭐 협의해봐야 그때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수용, 뭡니까? 미리 협의가 될 것 같으면 미리 협의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다시 또 뭐 협의 시켜봐야 소용없으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제 재결 신청을 해야 되는지. 재결은 뭐 재판은 얘네들이 재판은 아니지만 그 토지수용위원회가 재판처럼 결정한다 해서 줄여서 뭐 재결을 신청한다고 해요. 우리가 협의하는 게 어떤 거예요? 강제로 재결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 가격을 가지고서 강제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의 매수하는 게 원칙이고 강제 수용이 그다음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업 협의가 안 되면 뭘 해요? 재결 신청을 해요. 재결 신청. 그 재결 신청이라는 것을 제가 강의를 작년까지 안 했는데 그 재결 신청과 관련된 용어를 알 때 절차를 이해할 수 있는 제도가 하나 새로 생기게 있어서 이런 재결 제도가 있구나 이런 정도 한번 보시면 있어요. 이런 재결 신청이라든가 하는 절차들은 우리 국토계획법에 다 자세히 하기가 귀찮으니까 이게 그것과 관련된 법이 있어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자, 이렇게 했는데, 줄여서 토지보상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줄여서 토지보상법 하면 시험에서 이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이 법, 이렇게. 이 법에는 수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이 조항을 갖다 그대로 복사해서 붙일 필요 없이, 필요한 조항은 이걸 갖다 빌려 쓴다, 준용한다, 그러죠. 준용한다. 준용하죠. 근데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외우면 나중에 공익사업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줄이게, 그냥 쉽게.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 자, 무슨 법을 준용해요?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자,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그래서 뭐 공치법 이렇게 줄이기도 하는데 공치법 하면 또 나중에 공치법이 뭐의 준말인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순진하게 공익사업법. 자, 그럼 가운데 있는 말은 보지 말고 자, 공익사업법 준용하면 돼요. 수용 절차는. 근데 공익사업법에서 토지를 언제부터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업인정이에요. 사업인정. 사업인정 고시. 사업인정 고시가 있으면 이제 필요한 토지를 이제 수용 등을 하고 해서 사업을 이제 진행할 수 있는데 자, 공익사업법을 준용할 때 이 사업인정 고시가 있으면 이거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도 언제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절차를 이제 준용할 때 얘하고 같은 게 뭐냐? 사업해도 좋다는 게 사업인정 고시예요. 여기 사업해도 좋다는 게 뭐예요? 실식의 인가 고시. 얘하고 같은 거예요. 사업해도 좋다. 사업해도 좋다. 실시해도 좋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이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그리고 이제 주택법 이런 데서도 수용 절차가 나오는데 다 수용할 때는 무슨 법을 준용해요? 공익사업법. 공익사업법. 그럼 이제 사업인정 고시가 있어야 수용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해당 절차가 진행되어야 수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비법에서도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사업계획 승인 있을 때 사업인정으로 봐요. 근데 얘만 삐딱하게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얘가 물어볼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이제. 얘 삐딱하니까. 자, 그렇지 않고 일단은 준용은 다 무슨 법을 준용해요? 공익사업법. 수용할 때 공익사업법. 그리고 이제 사업인정 고시하는데 요거 해당 파트에서 공부할 거고 지금 뭐 이걸 토막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알면 돼요. 그럼 이제 나중에 외우는 것은 한꺼번에 몰아서 외우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제 이해를 하고 나면. 자, 그래서 사업인정 고시 뭐가 있을 때 실식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럼 그때부터 토지를 이제 수용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토지 수용과 관련된 내용이고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무슨 사용? 일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공원이나 도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토지는 수용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인접한 토지라고 표현 써요. 인접한 토지를 수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들의 재산권을 제한할 때도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 도로 조성에 필요한 토지만 수용해야 되지 왜 옆에 있는 땅을 수용을 해요? 안 되죠? 근데 옆에 있는 땅은 잠깐 빌려 쓸 수는 있죠. 그게 뭐예요? 일시 사용. 공사하는데 무슨 뭐 바위라든가 나무가 장애가 돼요. 그럼 장애물 변경 제거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자, 수용하는 것은 이 법 준용한다. 그리고 언제 사업인정고시가 뭐와 관련된다. 이 두 가지 아시면 되는 거고 두 가지만 딱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일시사용 그리고 여기에 있는 토지 여기는 이제 천장사무소 설치는 일시사용이겠지만 공사하다 보면 여기 이제 측량 등을 위해서 옆에 있는 토지를 드나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토지 출입 그래 토지 출입 일시 사용도 있고 토지 출입 있어요. 이거 밑에다가 좀 써볼까? 자, 이제 수용할 수 있고 또 뭔 사용? 일시 사용할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어? 토지 출입할 수 있어요. 일시 사용은 무슨 토지? 인접한 토지. 여기는 필요한 토지 수용하는 거고요. 그럼 일시 사용할 때, 자, 여기 현장 사무소 쓰기 때요. 근데 땅 주인 동의도 없이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용하기 3일 전까지 그 내용을 이제 토지 소유자 관리인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야 돼요. 내가 이제 하겠다 알려야 되고. 토지 출입은요. 토지 출입은 필요할 때 사업을 하는데 필요할 때 토지 출입할 수 있어요. 그런 동의는 필요 없어요. 대신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는 이제 행정관청 허가겠죠. 그래서 특광별별시장군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토지 출입은 잠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런데 이걸 여기 뭐 토지 출입 측량할 때마다 토지 소유자 동의를 다 받도록 한다면 사업을 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리고 그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도 큰 게 아니니까 동의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게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특광별별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행정청이 사업시행자다. 여기 있는 자 말고도 다른 국가기관이라든가 구에서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행정청이 사업시행자 할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는데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행정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남용 안 할 거거든요. 자, 이제 허가 받고 이건 그 토지 소유자 허가 받는 거 아니에요. 행정청 허가를 받고 그리고 여기는 7일 전까지 그 일시 장소 등을 알려줘야 돼요. 소유자 관리인 점유자에게. 언제까지 알려줘야 돼요? 7일 전까지. 그런데 토지 출입을 하더라도 재산권 제한은 적지만 프라이버시 제한이 클 때가 있어요. 주간이 야간. 야간은 이제 해가 진 뒤 해가 뜨기 전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인데 우리 법에서는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사실은 법이 좀 잘못됐는데 뭐 국어 시간이 아니니까 그 말 안 하겠습니다. 그냥 야간이라고 이해하세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일몰 후부터 일출 전 한글로 하면 해가 진 뒤 해가 뜨기 전 해야 되는데 우리 보면 좀 그 순서가 거꾸로 되는데 어쨌든 야간에 출입할 때는 프라이버시 제한이 크기 때문에 이때는 안 돼요. 이때는 승낙을 받아야 돼요.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돼요. 근데 물론 아무데나 승낙을 받는 게 아니고 뭐 산중이다 이럴 때는 승낙 안 받아도 돼요. 그 택지라든가 울타리로 둘러싸이는 그러니까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싸이는 토지에 출입할 때 되는데 그 말은 틀리게 안 해요. 틀리게 안 하니까 그냥 야간하면 뭐야? 승낙 받아야 된다. 행정청도 여지없어요. 승낙 받아야 돼요. 야간에서 할 때. 거기에 지금 밤에 자고 있는데 드나들면서 무슨 뭐 측량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문 열어놓고 쳐다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야간에는 승낙. 주간에는 승낙 필요 없어요. 행정청 허가. 자, 다시 보면은 이제 그냥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시면 3년간 쓴대요. 동의 받아야 되죠. 그죠? 근데 잠깐 드나든대요. 그럼 그 사람 동의 필요 없어요. 그냥 다만 이제 남용할 수 있으니까 특광별별장소에 허가를 받는데 행정청은 남용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얘네들은 별로 틀리게 안 합니다. 동의 허가에 틀리게 안 해요. 나오면 야간하면 뭐예요? 승낙. 얘네들 틀리게 안 해요. 거의 틀리게 안 합니다. 답이 아니에요. 숫자 가지고 물어와요. 숫자. 자, 일시 사용할 때 장애물 변경 제거할 때 얼마 전까지 그 내용을 알려줘야 돼요? 행위하기 3일 전까지. 토지 출입할 때 며칠 전까지? 7일 전. 그래서 뭐 얘네들은 뭐 틀리게 안 하고요. 거의 틀리게 안 합니다. 지문제 나오는데 뭐 야간, 3일, 7일 이런 거 갖고 틀려요. 7일은 쉽죠. 출입 7일. 출칠해요. 출출한가? 괜히 해가지고. 자, 그래서 출입은 7일.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도포인을 줘야 될 것인가? 이것도 또 밋밋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막 그냥 기계로 하면 또 헷갈리니까 제가 강조한 거 이거는 정확하게 하고 나머지 좀 그냥 읽어보고 하면 돼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사업이 끝나면 이런 행위를 통해서 공사가 끝나면 준공사 받고. 근데 이제 국장이나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준공사가 필요 없어요. 일반적인 경우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준공사가 끝나고 나면 공사완료 공고. 만약에 대도시장이 사업했다. 이거 필요 없이 공사완료 공고.
이제 이것이 이 과로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듣다 이해를 하고 나면 도시개발법에서 이 말에 지문이 나오는 게 있는데 뭐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도 푸는데 큰 지장이 없을 수 있는데 이 말을 알고 나면 조금 쉬운 말이 한번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준공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죠. 최종이 책임자예요. 그럼 준공사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책임자가 아니면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하는 거 다 봤어요 이제. 사업 시행에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83페이지 메뉴에 언제 얼마 이내 재원 조달 계획 등 단계별 집행 계획 3개월 그 밑에 줄 긋지 마시고 요약집은 할 건데 그때 가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이게 이제 지문에 맞는 말로 나올 건데 안 읽으면 또 틀릴 수가 있으니까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특광 별별 시장 구조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근데 다른 법에 따라서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의제될 때가 있어요. 다른 법에 따라서 내가 의도한 게 아니고 다른 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 도시개발 사업 하다 보면 여기에 기반시설 같은 거 설치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이것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얘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법에 따라 이것이 저 사업이 의제될 때는 이건 2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주면 돼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 이건 내가 하려고 한 거니까 빨리 결정하라는 거고 단계별 집행계획 하라는 거고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다른 법에 따라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으로 의제가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의도한 게 아니니까 더 좀 생각할 시간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로부터 2년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이제 지문에 맞는 말 나오니까 무시하고 줄긋지 말고 3개월만 잘 기다려 3개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2년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이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표는 안 보겠습니다. 예외 누가 또 위반할 수도 있어요. 국장이나 도지사가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와 2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3년 이내 2단계는 3년 후 이것은 뭐 물어보지 않습니다. 3년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다음 페이지 양보하러 이번에 매년 검토하라고 있죠.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데 그것도 2단계에 있는 것이 내년 뭐니까 머릿속에서 내가 이거 3년 6개월 있다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2단계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1년 지나면 2년 6개월이 되니까 1단계 포함시켜 주겠죠. 그래서 매년 검토해서 2단계에 있는 것을 1단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서 매년 하는 숫자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제 그냥 외우지 말고 매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5년마다 아니고 매년. 그동안 우리가 5년마다만 나왔잖아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데 5년마다. 그리고 좀 전에도 공동구 안전유지 관리계획을 5년마다 이런 했는데 여기 이제 매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 시행자 누가 사업하는 게 맞겠어요? 특광 별별 시장 군수. 자기들이 그 도로 만들겠다고 처음에 구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는데 그런데 이제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협의.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둘 이상의 특광 별별 시군에 걸쳐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협의가 안 됐다. 그럼 같은 도에서 협의가 안 되면 누가 결정해줘요? 도지사. 둘 이상의 시도에서 협의가 안 되면 누가 결정해줘요? 국장. 하는 것은 이제 파란색 번호 2번에 양괄호 1번, 양괄호 2번은 이렇게 줄을 긋기보다 이해를 하면 돼요. 어디나 이런 말이 적용된다 했어요. 제가. 그런 때는 이걸 이제 억지로 여기 외우다 보면 이게 어디 있었더라 하다 보면 뭐 헷갈려 놓칠 수가 있어 오히려. 이것은 어디나 적용된다 하면은 그냥 안 보고서 어디 나와도 이 말은 맞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양괄호 3번. 누가 할 수도 있죠? 국장이나 도지사가 할 수 있다고 있죠? 근데 뭐 국가계획 관련되거나 도시계획 관련된다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할 수 있다. 틀리게 안 하니까. 그 옆에 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을 꼭 여러분이 암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들 하나 할 때도 이해를 하시면은 공부량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연하게 막 외우면서 그때 뭐 할 때 했더라 얘가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자, 앞에서부터 연결한 거 얘네들이 할 수도 있다. 여기 국장 도지사.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양괄호 4번. 지정받은 사업시행자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지정받은 사업시행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 86페이지 보시면, 186페이지. 자, 동그라미 2번. 숫자는 여기서는 암기사항 아니에요. 도시개발법에서는 암기사항이니까,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정을 받으려는 도시군 계획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얼마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라고요?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거기에 뭐 국공유지 제외한다는데 보지 마시고 그것은 어차피 아까 사인의 토지를 잠탈하는 것을 부당하게 잠탈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3분의 2 소유하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국공유지는 어차피 공적으로 항상 쓰일 수 있으니까 얘 빼고 나머지 3분의 2 동의만 소유하면 된다는 건데 뭐 그까지는 공부할 거 없고 잘 안 물어보는 거니까 어차피 여기는 틀리게 나오는 거니까 어차피 틀리게 나와요. 국공유지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다 틀렸어요. 왜? 앞에 주체를 지방공사나 한국공사라고 낼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세세한 내용 볼 거 없습니다. 괜히 국공유지 포함한다 제외한다가 가끔 답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어차피 틀린 말로만 나오니까 볼 거 없어요. 자, 국가나 지자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이제 지방공사 그리고 지방공단 하는 게 나오는데 뭐 지방공사까지만 쓰면 돼요. 지방공단 하는 말 나와도 역시 공적인 기관이다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공공기관에는 한국 무슨 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써도 되고 공공기관에 한국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여기 제가 칠판한 것처럼 한국 무슨 공사 참고사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한국도로공사 또는 뭐 한국토이텍공사 한국 철도공사 이런 거 나오면 한국 무슨 공사 나오면 다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밑에 디귿에는 지방공사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했잖아요. 그럼 대통령령에 있는 걸 내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지방공사라고 낼 수 있어요. 그럼 대통령령을 뒤져보니까 이렇게 특별한 명칭이 없고 무슨 법에 따른 뭐 공공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조 6항 1호에 따른 공공기관 이렇게 나오면 그건 내지 못하죠. 그건 관련법을 알아야지 아는 거니까. 근데 대통령령에 한국 무슨 공사 지방공사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써줘야 돼요. 우리 책에 사실은 교재에다가 그렇게 나오니까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되는가를 잘 알면 이렇게 안 써요. 그냥 한국 무슨 공사 2개 정도는 예를 들어줄 수 있어요. 이제 지방공사 이제 안 썼으면 유학집에서 확인 다시 하시고 자, 얘네들은 동의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자, 실시계 양과로 2번 인가 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인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장이 지정한 자는 국장에게 가서 검사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기타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누구한테 받는가? 암기할 필요 없어요. 인가 제도가 있구나 하는 정도. 자, 가볍게 읽으시고 다음 페이지. 자, 동그라미 4번 맨 위에 동그라미 4번에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인가를 할 때 187페이지 위에 있는 동그라미 4번이에요. 5번째 줄쯤에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그건 그 조건의 내용은 뭐 일일이 암기할 거 없어요.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구나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과로 4번 실시계획 실효제도가 있는데 요건 밑에다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 여기 이제 설명하는 게 좀 내용적으로 좀 맞는데 여기 있으니까 보면요 이 실시계획 작성했습니다. 근데 사업을 너무 오랫동안 미진하게 하게 되면 실시계획이 효력이 일정한 기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가 하나 생겼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일단 숫자 체크하면 그 숫자를 한번 기억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실시계획을요 도시군관리 결정 고시 후에 10년 지나서 인가를 받았어요. 10년 후 인가 또는 인가권자는 인가 안 받고 그냥 고시만 하면 되겠죠. 자, 인가 고시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후에 고시한 경우에 그때 이 사람은 이제 사업을 하려면 토지를 수용하라고 했죠. 미리 뭐 해야 돼? 협의 매수하는 거죠? 이제 매수가 안 되면 수용하는 거예요. 강제 수용. 근데 이제 협의 매수하지 못한 토지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것을 이 법에서는 1년 이내 재결 신청하라고 돼 있지만 그건 암기할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보통 이 사업에서는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이 사업을 완료하기 전까지만 재결 신청하면 되는데 그건 이제 가끔 문제집이 나오지만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걔네들은 신경 쓸 거 없어요. 근데 재결 제도를 해서 강의를 안 했는데 문제집이 있어도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근데 얘 때문에 이제 재결 제도가 있다는 것 정도만 이제 언급을 아까 했습니다. 이제 인가 고시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 필요한 토지 수용하는데 협의 매수 안 되면 이걸 이제 강제 수용하기 위해서 재결 신청을 해야 돼요. 그죠? 재결 신청을 해야 되는데
10년 지나서 도시군관리 결정 고시에 10년이 지났는데 그로부터 또 5년 지날 때까지 재결 신청을 안 하면 5년 된 다음 날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어버려요. 효력. 그럼 사업하려면 다시 실시계획 작성하거나 그 사업을 거의 못한다 이 말이에요. 거의 못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동안 우리가 토지 사용을 제한을 받았잖아요, 아까. 그죠? 건축가 못 받았죠? 10년 동안 그렇게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10년 지나서 실시계 인가해서 빨리빨리 재결 신청해서라도 우리 땅을 빨리 협의 매수하거나 수용을 해가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써먹지도 못하는 땅인데 얘네들한테라도 빨리 팔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5년 동안 안 하면 5년 된 다음 날 이게 효력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업하기 곤란해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재결 신청을 5년 동안 안 했는데 여기는 토지를 3분의 2 이상 확보하고 있어요. 사업 시행자가. 그럼 굉장히 많은 땅을 확보했죠. 조금만 더 확보하면 되죠. 그럼 이 사람은 7년 동안 유예가 돼요. 그래서 7년 동안 안 했다. 그 다음 날 역시 효력을 상실하게 돼요. 3분의 2 소유하고 있을 때. 지금 이 제도가 왜 생겼다고요? 아까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예요. 그럼 이 경우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10년 후에 이제 도시공관리 결정 고시에 10년 동안 10년 후에 10년이 지나서 실시 인가 고시를 했는데 모든 토지를 확보했어요. 그러면은 이 재결 신청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7년 지나도 효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거 재결 신청 제도는 빨리 하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그 재산권에 대한 좀 보호를 위해서 이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기본 이제 10년은 이만 틀리게 안 나와요. 아니 그냥 맞게 나와요. 이제 10년. 자 몇 년 동안 재결 신청 안 하면 효력을 잃어요? 5년. 언제요? 다음 날 잃어요. 근데 7년 다음 날 잃을 때가 있죠. 왜 그랬죠? 토지를 굉장히 많이 진지하게 확보를 했어요. 얼마? 3분의 1. 이거는 안 나와요, 다음에. 답이 아니에요, 얘는. 모두 확보한 경우에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나오니까 얘 숫자, 이런 거 다 외우려면 15, 7, 뭐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럼 어려워요. 그런 것도 알려줄 게 있고, 시험에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건 당연히 알려줘요, 얘는. 10년. 그럼 이제 몇 년? 5년. 5년. 이거 뭐 5년. 5다. 몇년 된 5년. 5년 된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근데 이거보다 유예될 때가 있죠? 왜요? 토지를 좀 많이 확보했을 때. 전부 확보하면 뭐 필요 없고, 많이 확보했을 때. 그게 얼마였어요? 3분의 1. 그럼 7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이 제도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한 다음에 그 숫자를 이제 풀어나가야 되지. 그냥 하지 말고. 이 제도가 하나 있다. 그게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87페이지 양괄호 4번. 자, 거기에 동그라미 1번.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지나서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를 받았어요. 작성한 인가를 받았다는 말은 이제 대도시장 이상은 작성한다는 거고 그 이하는 인가를 받았다는 거고 하는 건데 뭐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알려줘요, 시험에서. 자, 그런 경우에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몇 년? 5년. 5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된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다른 거 다 알려주니까 5년 된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이것만 줄거라. 이거 다 긁지 말고. 이미 그었어요? 별 수 없고 그럼. 그래 지울 수 있도록 색연필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그것은 이제 유학집 나올 때가 다 돼가니까 주황색을 빨리 구해가지고 여러분 거부감 없이 빨간색 싫어서 그런 것 같은데 좀 구해서 나눠드려야 되는데 자, 5번째 줄인가? 몇 년요? 5년 된 다음 날. 제 의미, 그냥 하지만 의미 내용 알면 이거 보는 순간, 이게 무슨 상황인다 연결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시험에서 볼 때 그 말이 나오면 알아요. 근데 숫자만 읽고 외우고 넘어가면, 이 비슷한 말이 왔을 때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모르면 찾을 수가 없어요. 숫자만 그냥 외우고 넘어가면. 다만,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하지 않고 실시계 고시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5년 지나면 이제 효력이 없어지니까 사업 토지 면적이 얼마를 확보했어요? 3분의 1을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 억지로 구별할 필요 없어요. 이제 뭐 소유했다 그냥 이렇게 읽으세요. 3분의 1을 소유했다. 그런 경우에는 얼마 동안? 7년 지난 다음 날 재결 신청하지 않았을 때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5년 다음 날 3분의 1, 7년 다음 날 된 거예요. 참고삼아 그 밑에 동그라미 번 주로 안 거돼요. 그러니까 5년 3분의 2, 7년만 체크하고 그 흐름 내용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3번, 2번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가 10년 이후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데 재결 신청 없이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모두 확보했다. 이럴 때는 실시계획 효력을 상실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 이제 권리는 이미 다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준 거예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까지 오시고. 다음에 이행담보. 특광 별별시장 군수가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조건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밑에 188페이지 맨 밑에 있는 네모 예외가 있어요. 예외. 1. 국가나 지자체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런 거 나오면 이행보증금 예치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여기는 한국 무슨 공사 나오면 그냥 다 안 한다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한국 무슨 공사 안 하고 지방공사가 나올 거예요, 이제. 왜냐면 이 대통령령을 정하는 공공기관 하면 대통령령에 한국 무슨 공사 나오면 그게 답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대통령령을 뒤져보니까 아까 말한 공공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조 6항 1호 남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공공기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나와요, 시험에서. 얘는 근데 여기 지정하는 한국 무슨 공사와 여기는 한국 무슨 공사 구별하지 말고, 여러분들 구별하지 말고 그냥 어딘가에서 한국 무슨 공사, 지방공사 이런 애 나오면 이행 보증금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없다. 하시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서류 열람. 어려운 거 아니고 답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국장이나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공고 열람 됐고, 그냥 이건 됐고, 필요 없네. 비용 부담도 한꺼번에 하면 되니까 됐고. 191페이지. 사업 시행자. 거기 파란색 번호에 관계서류 일람 하는 말 있죠? 맨 위에도 하나 볼게요. 191페이지 맨 위에. 분할 하는 말 있죠? 자, 사업 대상 지역이나 대상 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음에 2번 관계서류 열람. 두 번째 줄 끝에 시행자는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복사, 등본,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나와도 답도 아니고요. 그냥 지문제 하나 나올 수 있고. 공시송달. 2번보다는 3번은 그래도 조금 봐야 되는데, 자,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말 그대로 송달. 공적인 장소에 공적으로 게시를 하면 상대방에게 의사표현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하는 말이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 게시판 등에 공시를 하면 상대방의 의사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제 여기에 아까 7일 전까지 통지해라, 3일 전까지 알려줘라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수용 같은 거 할 때도 역시 토지 소유자 등에게 그 내용들을 이제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격 결정됐는데 이걸로 팔겠습니까? 이런 협의 같은 거 또는 재결 신청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송달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 모르고 소유자가 누군가 불분명하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법원 게시판에 공시를 하면 상대방에게 의사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공시송달 나오면 그냥 다 맞다 하지만 맞다. 그래서 이제 송달 제도가 있다. 그 내용 줄긋지 말고 어딘가에서 송달할 수 공시 송달 제도 있다. 주택법에 공시 송달 일정한 장소에 공시를 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하는 말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그냥 맞다. 어디 나와도 그냥 맞다. 그래도 엄격하게 까다롭게 안 물어봐요. 그 내용을 물어보면 그 민사집행법, 민사송법 문제이기 때문에 안 물어보고 그냥. 근데 지문 중에 가끔 공탁할 수 있다 나와도 맞다. 이제 권리 원래 이런 보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경우 지급을 해야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아니면 지급받기를 거절하거나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공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우리 부동산공법에서 다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용어만 체크하시고 한번 보고. 다음에 이제 토지 수용 사용이에요. 파란색 4번. 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다음에 토지나 물건,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수용사용. 네모 안에 있는 것은 줄 그을 필요 없어요. 그냥 보면서 그냥 이해해야 되지 글자 하나를 외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 토지, 건축물 수용할 수 있죠? 그리고 토지에 대한 사용권, 아까 말한 지상권이라든가 이런 거 설정할 수도 있고. 근데 사용은 이제 무시하겠습니다. 이거를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토지나 건축물, 그리고 토지에 정착된 물건, 건축물 이외의 뭐 수목이라든가 철탑 같은 거, 뭐 공작물, 뭐 할 수 있어? 수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2번, 토지나 건축물,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어떤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상권도 수용할 수 있다 이 말인데 구별하지 말고, 자 1번만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물건에 대한 물건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읽고 넘어가면 돼요. 자 일시사용. 일시사용은 위에 있는 그런 토지라든가 건축물, 물건, 기타 권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일시사용할 수 있다. 근데 얘는 필요한 토지가 아니고 무슨 토지? 인접한 토지. 그러니까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인접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이거 볼 때는 그것만. 인접한 토지는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192페이지. 자, 양과를 3번. 토지를 수용할 때 우리 법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국토교육부에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족한 조문 같은 것들은 무슨 법을 갖다 빌려 쓰면 된다고요? 공익사업법. 특별한 규정이 우리 법에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 공익사업법을 준용할 때 공익사업법에서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으면 수용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인정 고시가 우리 법에서 무슨 절차와 같다? 실식의 고시. 실식의 고시. 국공유지 처분 제한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볼까요? 자, 도로로 쓰기로 이미 결정된 국공유지를 그 관리청이 도로 부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처분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우리 개인 땅도 함부로 개발 못하게 해놓고 국가는 지네들이 도로를 만들게 해놓고 거기를 뭐 아파트 부지로 팔아먹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 관리청이 좀 손발이 안 맞거나 그걸 깜빡하고서 다른 목적으로 처분한 경우 혹시 생길 수도 있거든요. 거의 없겠지만 혹시 생기면은 공적 사업을 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이제 그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에 정해놨어요. 혹시 모르니까 깜빡하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안 되니까 무효로 한다 하는 것은 있고요. 이거는 여기뿐만이 아니고 어디 나와도 맞다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결정했는데 도시개발 사업과 무관한 토지로 처분했어요. 그럼 그것도 무효로 한다 하는 것도 뭐 마찬가지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공사완료, 공사완료. 그 밑에 자 공사완료 2번 있네요. 2번에 뭐야? 1번 보시면 사업 시행자가 공사를 마치면 두 번째죠. 마친 때는 여기는 뭐 줄 안 갖고 읽어만 봐도 돼요.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에 준공사를 받아야 한다. 자, 공사가 마쳐지면 준공사 받는 거죠. 가장 기본이에요. 여기서는 안 물어봐요. 여기서는 이제 안 물어보는데 뒤에 가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한번 여기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공사가 끝나야 준공사. 이 한자어 자체가요, 이 마쳤다는 말이에요, 준자가. 공사를 마치면 받는 것이 준공사예요. 마칠 준자거든요. 그러니까 끝내면 준공사. 맞죠? 그런데 이 준공사를 아까 말한 분할해서 시행한다. 그럼 공사 다 끝난 게 아니고 분할된 구간별로 준공사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공원을 하기로 했는데, 자, 공원이 이렇게 구간별로 끝났어요. 공사 끝난 구간별로 준공사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공원을 조성하는데 무슨 건축물 하나 건축했어요. 이 건축물은 무슨,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무슨 뭐 휴게 음식점이라고 칠까요? 휴게 음식점이 있는데, 이것만 따로 떼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어요. 공원은 아직 안 끝났어도. 그러니까 공사 끝난 시설물이라든가, 공사 끝난 어떤 구간에 대해서도 일시 사용 허가 받으면 사용할 수 있겠죠? 이거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여기서는 안 물어보는데 도시활법, 정비법, 주택법에서 이런 말들이 똑같은 말이 나와요. 공사 다 끝나고 하는 거죠. 근데 공사가 끝나기 전에 일정한 구획별로도 준공사 받을 수 있다. 준공사 받기 전에 사용 허가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이거 똑같은 말이 건축법에 나오고 다 나와요. 똑같은 취지를 이해하시면 나왔을 때 그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 취지 한번 보시고. 그게 준공사예요. 그 밑에 준공사. 준공사에서도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이런 말을 하면 그때는 많은 것들이 용서, 허용,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받았대요. 근데 굳이 이 법에 따른 준공검사를 또 받아라 강요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 다 마찬가지 써먹을 수 있어요. 지금 말한 것들은 어디서나 써먹을 수 있는 것들. 중요도는 좀 떨어져요. 중요도는 좀 떨어지는데 어디나 나올 수 있고 그건 뭐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이해를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가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사를 받은 경우에도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대한 준공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는 거.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204페이지 한번 볼게요. 204페이지. 204페이지에 토지 출입이 있어요. 토지 출입. 205페이지를 보시면 205페이지에 맨 위에 있는 네모에 도시군 계획이나 광역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하는 말 있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지가 동향이나 토지 거래 상황에 관한 조사. 4번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 또는 시행 이런 말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시군 계획 사업에서 아까 일시사용 토지 출입을 공부했는데 이거는 다른 절차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는 기초조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있을 수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정하면서 타인의 토지의 지가 동향을 위한 토지 출입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는 이러한 제도가 다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시험에서 토지 출입 말하면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는 토지에 출입하려면 7일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혹가다 여기서 거의 나와 여기 나오는데 혹가다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조사를 할 때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7일 전까지 알려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서 나와도 이 말은 다 써먹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사고가 여러분들 이거 정리 안 하면 뭐 어쩔 수 여러분들이 그 응용력이 떨어져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만 공부했으니까 타인 토지 출입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우리 시험에서 안 나오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지가 동향을 조사하는 과정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이제 행정청이 할 때는 특광 별별시장구소의 허가를 받아 7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된다 이런 말 나오면 왜 얘 얘기 여기 나왔지? 여기서 공부했는데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서 말한 거예요. 이제 자 어디 나오더라도 지금 공부하는 것은 적용된다. 자 출입 절차 출입하니까 며칠? 7.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이게 숫자가 달라지는데 제가 고민이 조금 돼요. 언젠가는 그 출제하는 애가 한번 낼 것 같은데 숫자가 다른데 하다 보면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를 정확히 해야 돼. 걔는 지금 몰라도 얘는 알아야 돼. 출입 며칠? 7.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된다.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거 없어요. 그냥 소유자 등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를 틀리게 안 하니까 그냥 알려야 됩니다. 근데 행정청이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행정청은요?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취집 절차에 허가 7일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행정청은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밑에 타인 토지를 근데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한대요. 여러분의 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동의 없이 내 땅을 오랫동안 쓰면 안 되잖아요. 잠깐 드나드는 거는 뭐 이제 나한테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7일 전까지 통지해주면 내가 거기서 뭐 지저분한 거 뭐 보기 싫어 남들이 욕할 거 이런 거 치울 수도 있고 내가 보물 같은 거 치우고 하면 되니까 알려주기만 되는데 자 오랫동안 쓴대요. 그러려면 내 동의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타인 토지를 임시 통로 등으로 일시 사용하거나 흙, 나무, 돌 같은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때는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양과를 2번은 무시하겠습니다. 뭐 동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또 허가받는다 하는 절차가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공부하다 보면 여기는. 양과를 3번. 일시 사용하거나 변경 제거할 때 소유자 등에게 얼마 전까지 그 내용을 알리라고 했어요? 3일 전까지 알려야 된다. 다음 페이지. 출입제한.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야간이라고 그냥 읽으세요. 야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승낙받아야 돼요. 거기에 점유자란 말에 딱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택지라든가 울타리란 말이 나오는데 그 말 틀리게 안 하니까 자 승낙받아야 된다. 야간에. 4번, 5번은 줄긋지 말고 그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약집 쓰지도 않을 겁니다. 토지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출입에 관한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수일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그런데 공적으로 출입하는지 그냥 사적으로 하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냥 증표는 휴대하고 제시를 해야 돼요. 그 밑에 있죠. 출입 등을 하려는 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된다. 이건 답이 아니고요. 답 절대 아닙니다. 자, 손실보상. 토지에 출입 등을 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손실을 입혔어요. 손해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것을 손해 그러고 합법적인 행위에 대한 피해를 이제 손실 이런 말 쓰는데 뭐 구별 안 해도 되고요. 자, 손실을 입혔을 때는 손실을 보상해야 되겠죠, 당연히.
보상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한테 그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시행자에게, 시행자. 그 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자가 속한 그 행위자, 일꾼이 보상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일꾼이 속한 행정처이나 그 일꾼이 속한 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 너무 당연하죠? 얘는 이제 답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행위자가 보상해야 된다. 아니고 누가? 시행자 또는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보상해야 된다. 하는 말까지 왔고, 어차피 오른쪽에 있는 것은 청문제도인데 제일 뒤에 있지만 옆에 있으니까 그냥 볼게요. 오른쪽 청문은 들을 정자, 들을 이 문자는 뭐 문야다, 뭐 알려 어쨌든 간에 그 권리에 대한 제한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그 법적 근거에 따라서 불이익을 하거나 권리를 제한할 텐데 그에 대한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청문한다 그래. 청문,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 이제 그래서 그 상대방의 변명을 들어보는 절차예요.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뭐 주어는 몰라도 돼요.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처분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변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청문이에요.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때,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때, 실시계획 인가를 했다가 취소할 때, 이러한 취소는 마음 내킨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법에 근거가 있겠죠? 무슨 불법행위, 위법행위, 그런 권리, 뭔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걸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이제, 의무 이행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명의 기회를 꼭 제공해야 돼요. 이거는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국가에서 우리 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린다 할 때는 다 청문의 기회가 있어야 돼요. 꼭 물어봐야 돼요. 그게 법원에 가면 이거에 따라서 불이익한 것이 해결 안 되면 소송으로 가잖아요. 소송에서는 변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변론. 내 입장을 변명하는 거. 이게 청문이에요. 이게 행정처에서 하는 거. 항상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선 우리 법에서도 몇 년 동안 아까 실시계 했는데 재결 신청을 몇 년 동안 안 하면 뭐 취소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도 물어봐야 돼요. 네가 진짜 5년 동안 이걸 안 했느냐 안 했느냐, 재결 신청 안 했느냐. 재결 신청 안 했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강도한테 붙잡혔어요. 그 5년 지났어요. 이런 것들 그런 그 변명의 기회를 물어보고서 이게 취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청문해야 돼요. 청문.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집에 딱 가니까 방이 뭐 엄청나게 어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왜 이렇게 어지러웠어 해가지고 아들 막 매로 회초리 몇 대 때렸어요. 알고 보니까 강아지가 어지럽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죠? 항상 왜 그랬는가? 네가 했냐?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청문이거든요. 그 청문은 여기만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행태에서는 청문 절차가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앞으로 도시개발법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싶어요. 청문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집에 갔더니 방이 어지러웠어요. 청문해요? 안 해요? 밥상이 엎어졌어요. 해요? 안 해요? 밥을 막 다 식구 다 먹기로 했는데 10인분을 다 누가 먹어버렸어요. 해요? 안 해요? 언제나 한다. 언제나 불이익할 때는 언제나 해요. 언제나. 자, 우리한테 실시기가 있다. 그러니까 주택법에 하니까 등록사업자가 등록증을 남한테 대여했어요. 그럼 말소를 해야 되거든요. 청문해요? 안 해요? 한다. 대여를 했어도 상대방이 강압적 권총으로 위협해서 대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청문을 해야 된다니까 항상. 우리한테 불이익한 처분할 때는 무조건 다 한다. 농지 전용 허가를 했는데 허가 목적에 맞지 않는 개발 행위를 해요, 얘가. 그러면 그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하게 돼요. 그때 청문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가 있거든. 우리가 생각 못한. 항상 한다. 항상 한다. 불이익하다만 다 하는 거야. 불이익하다. 그냥 불이익하다 하면 다 한다니까. 인가도 우리한테 한 거 다 한다니까요. 사전행위에 대해서. 여기에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얘가 뭔가 위법한 행위가 발각돼서 이 도지사의 승인을 취소한다. 청문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사적인 행위에서 한다고 했지. 사적인 데서. 얘는 공적인 행정 권력 행사잖아요. 공권력 행사는 아니라니까. 사적인 행위라고 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피해를 입힐 때, 그 소송 같은 거 하는. 이거는 공권력 행정기관 간의 권력 법적 근거에 따른 행정 절차와 통제 행위는 안 해요. 공권력 행위는. 공권력 행사는 아니고 우리들의 개인의 행위예요. 사적인 행위에 대해서 청문한다. 저기는 법적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 행정 절차법에 따라 하는 거고. 그래서 국가기관 행위는 이제 내가 국가기관 이렇게 단정 안 하는 게 국가기관 행위라 하더라도 사적인 영역이 있고 공적인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함부로 말 안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소박하게 국가 간에는 행정기관 간에는 안 한다.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그걸 또 구별해서 막 내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행정기관 간에는 안 하고 우리 개인에 대해서는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고 도시활법 건축법 이런 데서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다 한번 한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뭐 어려울 거 없으시고 좀 10분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절차 하겠습니다.